거래를 하시다 보면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더 어렵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매수는 별다른 기술 없어도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적당한 시점에서의 매도는 정말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라도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매도도 손쉽게 도와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림팀을 통해서 학습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복습 과정에서 이 종목에서는 매도 신호가 발생했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두 개가 있었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은 지난해 10월 2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파마리서치입니다. 먼저 차트를 봐주십시오. 지난해 8월 역사적 최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붉은색 화살표 구간에서 우선 관모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모형이 뭐죠? 파동이 좁게 진행되다가 파동의 하단부가 빠르게 훼손되는 패턴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으로 2단 이상의 하락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고점 패턴을 말합니다. 자, 관모형의 하단부가 8월 20일 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65만 3천 원을 하회하는 경우 즉시 적어도 절반 이상의 매도가 필요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매도 못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만약 그 당시에 매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매도 신호가 있었죠. 자, 차트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의 각도가 현저하게 눕고 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파동의 각도가 건강하지 못하고 눕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매도세의 출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어도 9월 17일에는 매도를 완료하셨어야 됩니다. 특히 한 번 더 봐주십시오. 파란색 원형 구간을 보시면 매수 금지 구역마저 설정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 금지는 어떻게 해석을 했죠? 말 그대로 이 종목은 당분간 매수를 하지 마세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DI-가 ADX 라인을 하회한 이후에 3영업일이 지나도록 ADX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그곳에는 상당한 수준의 저항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긴 신호입니다. 이미 두 차례 매도 신호가 확정된 상황에서 아예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를 금지하겠습니다라는 신호마저 나왔음에도 매도를 하지 못하셨다면 예술적 분석 공부 잘못하신 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정말 하염없이 하락을 했죠. 역시 고점에서의 매도 신호가 수차례에 걸쳐서 정확하게 발생을 했고 이후로 상당 기간에 걸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에는 바닥에서 제법 의미가 있는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11월 28일에 발생한 들뜬 양봉에 의해서 윗꼬리가 잡히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요, 하락 중에 나타나는 갭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상승 조정 파동에서 발생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위 차트의 모습처럼 반등 파동에서 나타나는 갭은 6영업일 동안 숙성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단기 바닥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6영업일 동안 숙성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단기 바닥의 모습을 설령 갖춘다고 하더라도 10여 년 동안 가져왔던 배타적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강한 상승 반전을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기술적 반등 정도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11월 6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삼성 E&A를 살펴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봐주십시오. 기가 막히게 좌측의 붉은색 화살표에서 매수를 했고 우측의 파란색 화살표에서 매도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그 당시 매도 이유는 간단했어요. 영운봉의 사망이었죠. 기억나시죠? 10월 23일은 그 앞전의 모든 파동들을 포괄하는 강한 양봉이 생성됩니다. 지난 52주 동안 가장 길고 가장 면적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영운봉이었고 양봉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봉으로 칭하기로 했죠. 그 태양봉이 3영업일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태양봉이 3영업일 이내에 죽으면 일반적으로 2단 이상의 하락이 진행이 됩니다. 그 양봉의 시가가 깨졌던 오른쪽 화살표, 오른쪽 파란색 화살표를 다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8일이었죠. 그리고 27,950원이 깨지던 그날 우리는 30분 법칙으로 매도를 완료했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만 이탈가로 27,950원을 기준점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태양봉은 태음봉과는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른 주변의 양봉을 흡수해서 세력화하는 경향이 있죠. 즉 10월 23일 봉의 시가는 28,050원이었지만 그 직전에 발생한 양봉의 시가와 합쳐져서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준점은 27,950원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라인은 이탈되었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현재 제가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의 이 종목은 이미 제거되고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이 차트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붉은색 화살표를 보시면 DMI 교차 신호가 두 차례 걸쳐 나옵니다. 하지만 DMI 교차 신호는 어때요?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ADX가 고개를 숙여야만 하고 5영업일 이내에 MACD 오실레이터가 호전되어야만 매수로 확정되는 겁니다. DMI 교체 신호가 나온 이후에 약간의 반등을 주고 있지만 모두 5영업일 이내에 MACD 오실레이터가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신호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매수 신호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자,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파란색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누운 각도를 보고 진입하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이처럼 드림팀을 잘 활용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위치에서의 매수는 물론이고 가장 적절한 수준에서의 매도까지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